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준 핵심 연상법은 문맥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핵심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구급 단어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시켜 주고, 핵심 어원 연상법은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제시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휘 암기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휘를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단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하려면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다이어를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민의 어휘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픽스는, 이 족도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고요.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10-2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족두어 RE, 이 re에 관련된 부분이죠. re는 백을 의미하는데 원어민들한테는 이 백의 의미가 5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re가 들어간 모든 단어들을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로 말하면 백은 뭐예요? 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를 의미하고, 횟수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역사는 뭐다? 되풀이된다. 이때 역사는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과거, past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 다시 새롭게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re라는 접두어가 바로 반대의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뒤로 간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against, 반대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모든 접두어는 다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오늘은 이 5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와 문맥 의미와 모든 동의어들을 정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휘력을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번째 단어입니다. recollect이라는 단어입니다. reco라는 단어는 뭐다?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collect이라는 표현에서 이 rec이라는 단어가 바로 gather, 이제 모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collect란 뭐예요? 그냥 모으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과거의 일을 불러 모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상하다, 뭔가를 기억해내다, recall, remembe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기억 또는 기억력, 또 기억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메모리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 유의어를 보시면은요, recollect, recall, 과거의 일을 뭐요? call, 불러내는 개념이죠. 회상하는 개념이죠. retrospect라면, retro라는 단어가 바로 백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spec이라는 표현이 바로 보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spy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보는 겁니까? 다른 나라의 비밀을, 다른 회사의 기밀을 이렇게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첩보원 또는 간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게 스펙이 보다니까 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레트로는 뭐예요? 백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순수한 영어에서는 look back on 또 look back over이라는 표현이 회고하다, 회상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minisc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던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가 되겠죠. re는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때 me는 바로 mind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거를 미니로 보면 안 됩니다. 미니로 보면 이 단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mean이 뭐다? 바로 mind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mind가 뭡니까? 생각을 하다라는 얘기죠. 정신, 마음, 생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회상하다, 회고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로 reflect o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위의 개념은 뒤, 되돌아오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flag이라는 단어는 바로 밴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밴드. 이게 빛이 이쪽으로 면에 닿으면 바로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게 거울인데요.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추겠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거울에 비추다 또는 반사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또 반영하다의 의미로도 번역이 되죠. 반성하다의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이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반성하다라고 그러죠. 반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반성하다. 또는 과거의 일을 반성하는 거니까 또 회상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의어 유의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시면은요, 평생 까먹지 않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편지의 디테일이라는 게 뭐예요? 세부사항, 자세한 내용을 더 이상 기억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문을 보시면, 나는 전에 그 여자를 만났던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remind라는 단어죠. remind. re는 뭐를 의미한다?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 mind는 뭐다? 마음, 정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상기시키다, 뭔가를 생각나게 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이나 사건을 리마인드 시켜준다면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말하는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냐면 너로 하여금 그것에 관하여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다, 생각나게 하다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이 사진은 나에게 나의 엄마를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진을 보면 나는 나의 엄마가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사진을 보면 뭐야? 엄마가 생각이 난다가 되겠죠? 이게 be reminded of라는 표현은 순수한 영어의 think of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뭐뭐가 생각나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뭐다? 매우 멋진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다라는 얘기네요. 세 번째 문입니다. 나에게 내일 동생에게 또는 형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라는 얘기죠.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reminisce라는 단어입니다. re라는 접두는 뭐다?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 미리라는 단어는 바로 마인드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미는 뭐다? 마인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 정신, 생각이 되겠죠.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회상하다 또는 추억에 잠기다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관해서 레미니스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아주 기꺼이 그것에 관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아주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담을 나누며. 아홉 번째입니다. rumin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고, 이 단어도 역시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냥 이 형태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면 금방 까먹는 단어죠. 금방 까먹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 루라는 단어는 re의 변형입니다. re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back 또는 again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는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me는 똑같습니다. me는 뭐다? min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마음, 정신,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뭔가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사숙고하고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동물에 쓰이면 소가 섭취한 음식을 반복해서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되새김질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양사전을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ruminate 오늘 한다면 너는 그것에 관해서 매우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동물에 관련된 부분이죠. 동물이 ruminate를 한다면 그들은 뭐다? 그것을 반복해서 씹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위장으로 들어가겠죠? 윗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들의 입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그런 다음에 뭐요? 반복해서 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 하다가 되겠습니다. 동의어 유효죠. 요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동의어 유효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어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려면 뭐 10년 이상이 걸리죠. 근데 오늘 10년에 암기할 거를 오늘 단 한 방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만 들으시고요. 단어장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만 반복을 하시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어려운 단어까지 완벽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consider이라는 단어죠. 옛날에 여기서 SIDER, 이 sider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star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별입니다. 중세 때 사람들은 이게 별을 보고서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별을 보면서 뭐뭐에 대한 생각에 잠겼대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숙고하다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desire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서 SIR, 이것이 바로 cider, star, 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갈망하다, 바라다, 소원을 말하다, 원하다, 소망하다가 되겠죠. 중세 때는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데서 유래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별을 보면서 자신의 소망을 말했다라는 개념에서 desire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contemplate이라는 단어죠. 옛날에 여기서 temple이라는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temple이라는 표현은 절이나 사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을 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eliberate이라는 단어예요. deliberate이라는 단어가 역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리브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리브라라는 단어가 천문에서는 천칭자리를 의미하는데 영어로 the balance라고 그래요. the balance.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면 아스트리아라는 여신에서 나온 겁니다. 아스트리아라는 신은 정의의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 정의, justice. 근데 이 여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정의라는 저울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이 저울대로 뭐를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선악을 저울로 재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저울로 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리아라는 여신은 제우스와 티미스라는 신의 딸로서 정의의 여신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의 선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저울로 잰다는 얘기죠. 재다. 뭔가를 잰다는 얘기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북지사가 될까? 선생님이 될까? 아니면 의사가 될까? 판사가 될까? 여러분들의 직업을 서로 재죠. 여러분들이. 머리로 재죠. 그 잰다는 얘기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을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재다, 깊게 생각한다는 개념에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단어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ditate 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신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디어라는 신은 재생의 마법을 보여준 여신입니다. 재생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죠. 부활. 리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부활. 그럼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재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생을 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재생을 시키는, 치료를 시키는 의학의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게 되느냐면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숙고하다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meditate on이라는 단어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는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배경 지식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 단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누엘 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누엘러 그럼 뭐요? 거주자라고 암기했던 단어죠. resident, inhabitant 이것이 거주자가 되는데 이 누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reside, 살다. live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디에 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어디에 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머물다라는 개념이죠. 지속적으로 어디에 머물다라는 개념인데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생각에 머물다라는 얘기는 그 생각을 매우 깊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뮤즈 오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단어죠. 이것도 역시 신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뮤즈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개념이 뮤즈라는 개념에서 보세요. 뮤즈는 뭡니까? 학문 예술, 예를 들어 시가 또는 음악, 무용 등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신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뮤즈라는 단어에서 뮤직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접도 어를 붙여요. 언뮤즈 그러면 뭐예요? 음악을 상대방한테 이제 틀어주는 것이죠. 음악을 불러주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주거나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즐겁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어뮤즈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뮤즈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이번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MD 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뮬. 이 뮬이라는 단어는 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밀. MILL. 그럼 밀의 의미가 뭐냐? 방앗간, 재분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뮬이라는 단어를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grind to powd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grind라는 게 뭡니까? 갈다라는 얘기죠. 갈다. 그래 파우더라는 건 뭐예요? 가루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밀, 이 재분기에 넣어서 가루가 되도록 갈다, 으깨다라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의미가.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그러면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한다는 얘기, 가루로 만들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분해하고 분석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깊이 생각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ponder on이라는 단어입니다. ponder on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ponder라는 단어는 이 펜드라는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펜드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천정에 매달려 있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펜던트라고 합니다. 펜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펜드의 어는 바로 매달려 있다. 또는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개념이죠. 저울이죠. 저울로 웨이, 재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단어부터 봅시다. spend라는 단어나 expend라는 단어가 뭐예요? 돈을 쓰다, 돈을 소비하다, 돈을 지출하다 의미로 쓰이죠. 보세요. 지출이라는 표현이, 비용이라는 표현이 expense라는 단어가 있고 expenditu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단어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세시대 때 내가 정육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정육점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농부가 만약에 돼지를 키워서 정육점에 이렇게 팔러 와요. 그럼 돈을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저울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저울로 재서 예를 들어 100kg다. 그럼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200kg다. 그럼 뭐 20,000원을 지불하는 개념이죠. 이게 저울로 재서 돈을 지불했다라는 개념에서 spend, expend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용 변화가 돼서 expense, expenditure 그러면 비용, 지출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요? 저울로 뭔가를 재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이리저리 재겠죠. 이리저리 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숙고하다 또는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됐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뭡니까? ponder on, ponder ove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rood on, brood over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 단어도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냥 암기하려면 까먹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원을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 스키마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미알이라는 단어는 바로 broil, bake,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미알을 BR, 불, fire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broil a steak는 뭡니까? 스테이크를 굽다라는 개념이죠. make bread 그럼 뭐가 돼요? 빵을 굽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나온 미알, B가 바로 뭐다? 바로 fire 하다라는 얘기예요. 불로 굽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따뜻한 또는 열 또는 태우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incubate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incubate이라는 표현이 새가 알을 품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알을 품다. 그 알을 따뜻하게 해서 알을 덥게 해서 알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뭐요? 알을 품어서 부화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브로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알을 품다 그러면 병아리를 까다 병아리를 생산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기본 의미에는 생산하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로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큐베이시라는 단어는 쉽잖아요. 인큐베이시 뭐다? 알을 품다, 부화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큐베이터 그러면 뭐가 돼요? 부화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한테 쓰여요. 이게 조사나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가 있죠? 그럼 이런 아이를 바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보육기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알을 품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는 기본 의미에는 생산하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이와 같이 의미가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chew over, 이건 너무 쉬운 단어죠. 쉽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쉽다라는 개념의 비유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어떤 생각을 곱씹다. 이 곱씹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죠. 곱씹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즐 오버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퍼즐의 의미가 뭐예요? 수수께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겁니다. 퍼즐 오버그램보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어 단어를 그냥 무조건 이유도 없이 암기를 하면은 절대로 어휘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는 우리말의 한자랑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한자를 암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한자에 뭐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부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단어를 암기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영단어의 기본적인 어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인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한자를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나라 학생들도 한자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인들이 암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영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거의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부수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한자 암기가 쉽겠죠. 학습이. 어원을 이해하면 영단어도 역시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암기의 비법입니다. 기본적인 어원과 어근과 접두어를 알고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을 때 어원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주긴 해주지만 그래도 생소한 방법이라 처음 할 때는 좀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문을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10번째 단어입니다. reflag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들 re라는 단어가 장소로 쓰이면 뒤 또는 동사로 쓰면 되돌아온다라는 개념이에요. flag이라는 단어는 바로 bend, 휘다, 구부러지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벽에 뭐가 빛이 딱 답니다. 닿자마자 bend, 브레이크 한다라는 얘기죠. 밴드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뭐냐면 빛이 거울에 닿자마자 뭐하다? 반사하다. 밴드 백 하다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활용되는 단어가 flexi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잘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면 뭐예요? 융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flex라는 단어도 역시 뭐냐면 주로 금전 돈이 많은 것을 막 뽐내고 막 자랑하는 개념이죠. flex라는 게 몸을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flex하다. 이게 몸을 구부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신조어가 되겠죠. 어쨌든 reflect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이와 같이 반사하는 개념이 되더라. 그래서 거울 중에 반사하다, 또 반영하다가 되는 겁니다. 한자어로. 거울을 보면서 과거의 일을 회고하겠죠. 반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회고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는 개념이 되겠죠. 곰곰이 생각하다, 회고하다, 반성하다, 반사하다, 반영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동의어 앞부분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 많은 단어들을 선생님이 오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두 번 써보시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다 그럽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의 얼굴이 뭐다? 거울에 비쳤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창문에는 뭐예요? 햇빛이 밝은 오후의 햇빛이 뭐야? 반사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의 신문은 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견해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나는 뭐 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학교는 그 학생을, 익스는 뭐예요? 아웃시켰다는 얘기죠. 그 학생을 퇴학시켰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떤 기회입니까? 그가 했던 것을 반성할 기회도 전혀 주지 않고 그 학교는 학생을 뭐 했다? 퇴학시켰다는 얘기네요.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바로 핵심 어원연상법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어, 유의어, 핵심 다이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대학교 가서도 원서를 그냥 읽어냅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원어민의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지인 공유, 꾹꾹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